안녕하세요. 달콤소금 법률사전 구독자 여러분, 저는 한서희 변호사입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많은 분들 또 비 피해도 있으실 수 있는데 건강 조심하시고 항상 또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가져온 주제가 리플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혹시 PD님들께서는 리플을 사보신 분이 있으신가요? 저는 리플 그 댓글 리플이 그거 아니에요? 도지를 사신 분이 저희 계시고 아 그렇죠. 가상자산 중에 하나인데 이 리플이 되게 가격이 높았다가 이제 SEC에서 이거를 증권이다 이러면서 소송을 걸면서 가격이 많이 떨어졌고, 이게 증권이 되면 이제 미국에선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코인베이스에서도 상장을 이제 폐지를 했었어요. 최근에 이게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것이 이제 좀 많이 화제가 돼서 오늘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가져왔어요. 리플이 증권이냐, 이게 이제 핵심적인 얘기인데, 이 얘기는 조금 이제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제가 이전에도 한번 촬영했던 것 같은데, 가상자산이 증권이냐 아니냐 이런 거에 대한 기준을 우리나라에서 발표를 했다라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선 투자계약증권 가이드라인이 발표가 됐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증권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되는데, 가상자산 같은 경우는 직접 수익을 배분하는 형태면 가상자산이 아니라 증권일 수 있다. 하지만 수익을 배분하지 않고 시세 차익만 가지고 이제 투자자가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권이 아니라 일반적인 가상자산이다 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좀 기준이 달라서 미국에서는 하위 테스트라는 걸 기준으로 이제 판단을 하는데, 요번에 좀 특이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전반적인 사실관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XRP라는 게 리플랩스가 발행한 가상자산이에요. 이 XRP라는 거는 어떤 용도냐면,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분산원장을 만들어가지고 그 분산원장에서 이제 해외 송금하고 뭐 국제 간 송금 거래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토큰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발표를 했고 판매를 했습니다. 처음에 판매한 다음에 일부 기관 투자자라고 해서 헤지펀드 같은 데서 이제 요거를 대량으로 사갔고, 그 다음에 이제 리플랩스가 프로그램 매매라고 해가지고 일반 투자자들한테 거래소를 통해서 판매를 했어요. 시스템적으로. 이 두 가지 판매가 있었고, 또 이제 리플랩스의 대표로 있는 사람이 2명이었는데 이 대표들이 보유하고 있던 수량도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도 자기가 거래소에다가 이제 매매를 해서 이제 투자자들한테 판매한 것이 있었고, 또 마지막으로는 가상자산을 이제 배포를 공짜로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 사람들한테 우리 마치 포인트 공짜로 지급하면서 뭐 그런 식으로 XRP를 조금씩 배포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이제 무료 배포한 수량이 있었어요. 이렇게 4가지 종류가 이제 문제가 됐는데, 이제 SEC라고 하는 미국의 Security Exchange Committee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이 XRP가 증권이기 때문에 증권으로서 발행 절차가 있어요. 증권 신고서 제출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신고 절차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했다. 미등록 증권 판매 라고 해서 이제 소송을 제기한 사안인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된 게, 그래서 증권인지 아닌지가 결과적으로 문제가 됐겠죠. 왜냐하면 증권이면 SEC 말대로 등록하지 않고 증권을 판매한 행위가 위법한 행위일 수 있고, 증권이 아니면 뭐 당연히 증권으로서의 판매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안 되는 이런 사안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최근에 이제 미국 법원에서는 어떻게 판결을 내렸냐면, 되게 신기하게도 XRP 자체는 증권은 아니지만 XRP 판매 계약은 투자 계약일 수 있어서 투자 계약으로 판매된 경우에는 미등록 증권 판매에 해당하고, 투자 계약이 아닌 것으로 판매된 경우에는 위법이 없다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좀 다른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증권인지 아닌지를 먼저 판단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XRP라는 게 증권으로 해석을 먼저 하고, 증권이라는 게 이제 자본시장법의 정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상 증권인지 아닌지를 막 이렇게 뭐 블라블라 해가지고 판단을 내리고, 증권이면 증권으로서 팔아야 돼 라고 해서 증권으로 안 팔았으면 너는 잘못했어 이렇게 판단이 내려질 것 같은데, 미국은 그게 아니라 순서가 좀 다릅니다. 증권인지 아닌지는 그것에 따라서 판단되는 게 아니라, 이게 뭐 예를 들면 소든 그림이든 또는 골프장 회원권이든 이거 자체는 증권이 아닐 수가 있어요. 발행 단계에서는. 근데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판매하면서 내가 투자자한테 나중에 너는 이것을 가지고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 너가 수익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일게. 그러니까 이걸 믿고 한번 사봐 라고 하면 이건 투자 계약이 될 수 있고요. 투자 계약이 되면 증권으로서 판매 절차를 거쳐야 된다라는 게 이제 미국 법의 논리고, 그게 아니라 이제
그냥 그 사람한테 내 골프장 회원권 살래? 골프 칠 수 있어 라고 해서 판매하면 이건 투자 계약이 아니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이런 특이한 법리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약간 그 당근마켓 가끔 가다 보면은 뭐 회원권 뭐 양도합니다 이런 거 가끔 있잖아요. 근데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회원권 양도합니다 라고 해서 판매를 했어요. 네. 그럼 그건 증권이 아닌 거예요. 투자 계약이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이제 만약에 회원이 다른 회원한테 팔면 이런 약속을 할 수 없겠죠. 내 회원권 가지고 사면 내가 골프장 사장한테 얘기해서 엄청나게 너 수익을 벌 수 있게 해줄 거야 라고 약속하기 어렵잖아요. 그 약속 믿지도 않을 거고. 그러니까 그냥 회원과 회원 간의 거래는 이거는 투자 계약이라고 볼 수 없어요. 미국 법에 따르더라도. 근데 만약에 원범님이 골프장을 만들었어요. 골프장을 만들면서 이제 골프장 회원권을 파는 거예요. 네. 근데 골프장 회원권 많이 팔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제 골프장도 잘 될 거고 또 이제 골프장 만든 이제 수익도 회수할 수 있고 또 그걸 재투자해서 골프장 더 좋게 만들 수 있으니까 이제 막 사람들 모았어요. 모아가지고 내가 골프장을 이번에 만들었는데 굉장히 관리를 잘할 거야. 그리고 너네가 이 골프장 회원권 사가면 그 돈으로 재투자도 해가지고 이 골프장 더 좋아질 거야. 그럼 아마 골프장 회원권 가격이 올라서 너네 돈 많이 벌 수 있을걸? 이렇게라고 마케팅 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거는 미국에서는 이 골프장 회원권이 그 회원권 자체는 이용권이지만 골프장 회원권을 판매하는 계약은 증권을 판매하는 계약과 동일하게 봐야 된다라는 게 미국의 법리, 논리인 거예요. 이 판결에서요. 근데 이걸 우리나라에 가져오면 우리나라는 이때도 증권으로 보진 않습니다. 그게 굉장히 좀 큰 차이죠. 그래서 내가 누구를 모아놓고 어떻게 설명했냐에 따라서 내가 증권을 판매했냐 아니면 증권 판매로서의 이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냐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 판결의 내용인데요. 그래서 그걸 설명드릴게요. 참 미국은 정말 우리나라랑 다르구나. 이거를 이 판결을 보면서 느꼈는데 그래서 이제 SEC가 문제 삼은 게 이제 4가지였어요. 헤지펀드한테 판매한 거, 일반 투자자한테 거래소를 통해서 일반 투자자한테 판매한 거, 공짜로 배포한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들이 거래소에서 또 프로그램 매매한 거. 대표이사 2명이 이 4가지였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증권 판매로서 인정이 됐습니다. 기관 투자자, 그러니까 헤지 펀드한테 판매한 행위는 증권으로서 투자 계약 체결한 게 맞다. 하지만 나머지 3개는 아니다라고 이제 판단이 됐는데요. 그 이야기를 조금 해볼게요. 되게 어려운 얘기긴 한데. 우선 미국에서는 이제 증권 투자로 이제 투자 계약이 인정되기 위해서 4가지 요건이 있어요. 하위 테스트 요건이라고 해서 이제 4가지 요건이 있는데 첫 번째는 금전을 투자해야 됩니다. 투자자가 돈을 내고 또는 돈과 동일한 가치를 지니는 무엇인가를 내고 그 어떤 가상자산이든 증권이든 뭐 대상물을 사야 돼요. 사거나 뭐 그냥 투자가 있어야 돼요. 돈을 내가 내야 돼요. 두 번째는 판매자하고 투자자 사이 또는 투자자들 모두 간의 공동계약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공동사업. 어떤 전체적으로 이제 공동의 사업체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이제 2번째 요건이 있어요. 3번째 요건은 투자자들이 이 계약을 통해서 이익의 기대, 나는 이익을 볼 거야 라는 것을 기대할 수 있어야 돼요. 4번째로는 주로 타인이 이 업무를 수행해야 된다라는 이제 4가지 요건이 있는데요. 요걸 이제 한 가지씩 설명을 드리면 먼저 금전을 투자해야 된다는 건 내가 뭐 금전적 투자자 입장에서 금전적 가치가 있는 걸 내고 증권이든 뭐든 뭐 골프장 회원권이든 사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공동사업이라는 거였는데 나와 발행자 그러니까 뭐 골프장 회원권을 판매하는 사람이 상대방이 누구일 수 있잖아요. 뭐 골프장 개설자, 골프장을 건설하는 사람 또는 뭐 그 사람과 나와의 공동계약일 수도 있고 또는 여러 투자자들의 돈을 모아서 이 골프장 사업자가 사업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 2가지 다 공동사업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판례에선 자금이 풀링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풀링이요? 여러 사람의 자금이 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투자자 여러 명을 모아놓고 예를 들면 골프장 회원권은 중고매매 상에선 내가 너한테 팔게 라고 하면 1대1 계약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한 5명을 모아놓는 거예요. 내가 골프장 회원권 판매할게 5명한테 같이 파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한테 5명이 다 골프장 회원권은 100만 원이다. 500만 원이 보이죠. 그 500만 원을 가지고 난 재투자할 수 있겠죠. 약간 공구 같은 거네요? 비슷해요. 그런 느낌으로 이제 공동적인 요소가 필요합니다. 이 5명이 함께 투자를 하고 내가 그걸 가지고 다시 또 그 사업에 투자하고 뭐 이렇게 되면 이 5명의 모든 돈이 한 번에 집합체로 모이게 되잖아요. 이걸 풀링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게 2번째 요건이고 3번째 요건은 투자자가 내가 100만 원 낸 걸 통해서 또 다른 이익의 기대가 있어야 돼요. 내가 이 100만 원 냈으니까 적어도 101만 원은 벌겠지. 뭐 이런 기대. 근데 물론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손해를 볼 수도 있지만 이익을 볼 수도 있다는 기대가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100만 원 냈으니까 100만 원 받을 거야 라고 하는 건 이익의 기대가 아니고요. 100만 원 이상의 뭔가 회수를 할 수 있을 거야
라는 기대가 있어야 된다는 게 이게 기대고, 마지막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인이 주로 사업을 수행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100만 원씩 낸 사람들은 자기가 직접 사업하지 않잖아요. 100만 원을 내서 골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 사업을 하겠죠? 타인의 사업, 다른 사람이 그 사업을 운영할 것을 기대하고 이런 돈을 지급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 요건이 이제 충족이 돼야 돼요. 이럴 때 증권이라고 봐요. 궁금한 게요. 네. 다른 건 좀 이해가 되는데 예를 들면은 뭐 100만 원 투자한 사람이 나 골프장에서 일을 할 수도 있잖아요. 가가지고 네. 나 여기 내가 투자한 곳인데 내가 일하면 안 돼? 라고 할 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법적인 문제가 생길까요? 생기지는 않고요. 그때는 이제 주로 누가 사업을 했냐, 주로 타인이 수행하는 사업인지에 따라서 100% 같이 참여했어요. 공동 참여다. 그럼 이건 증권으로 안 봐요. 말씀하신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주로 타인이 사업을 하고 나는 거기서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거는 이제 증권의 징표로 보고 내가 그냥 적극적으로 사업에 개입했어요. 그러면 이때 내가 돈을 투자하고 무언가 뭘 받았다고 하더라도 증표를 받았다, 사업 계약서를 받았다. 이거는 증권으로 안 보고 이 자체를 그냥 공동 사업으로 봐요. 동업을 했다 그래서 내가 증권 샀다고 하진 않잖아요. 우리는 이제 공동 사업체가 되는 거죠. 100% 관여를 했다면, 또는 한 사람은 100% 관여하고 나는 90% 관여했다. 이것도 사실 좀 애매하긴 하지만 주로 타인이 수행한 건 아니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100% 했는데 나는 20% 했다. 그러면 이거는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말씀하신 그 네 가지가 어떻게 느껴졌냐면은 투자의 상징성을 좀 드러내느냐 안 드러내느냐 이걸 좀 맞아요. 그런 걸 좀 많이 맞아요. 그래서 이게 투자 계약을 판단하는 네 가지 요소예요. 그래서 이게 인정이 되면 그 계약의 증표는 증권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XRP는 근데 기관한테 팔았을 때만 증권이라고 봤고요. 일반 투자자한테 팔았을 땐 증권이 아니라고 봤어요. 그 이야기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